안녕하세요. 수서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1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1단원을 한번 선생님과 같이 쭉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온라인 학습에 올려놓은 학습지를 출력하거나 또는 출력이 잘 안 되는 학생은 따로 이 노트에 필기를 하면서 살펴보시면 한 단원을 정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것은 물질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죠. 물질 변화는 크게 두 가지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구분이 됩니다.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구분하는 기준은 반응 전후에 성질이 변화하느냐 하지 않느냐인데요. 물리 변화는 성질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응 전이나 반응 후나 물질이 그대로란 얘기죠. 하지만 화학 변화는 반응 전과 후에 성질이 변화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보통 모양이나 상태가 변화하게 되고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일 때에는 열이나 빛이 발생하거나 앙금이나 기체가 생성되거나 또는 색깔이나 냄새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예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찾아보면요. 물리 변화에는 컵이 깨지는 거, 모양의 변화죠. 아이스크림이 녹거나 향기가 퍼지는 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물리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컵이 깨졌다고 해서 유리라고 하는 컵의 재질에는 변화가 없죠. 아이스크림이 녹았다고 해서 고체가 액체로 상태가 변한 것이지 아이스크림의 성분 자체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학 변화는 그렇지가 않죠. 철이 녹슬면 색깔이 바뀌고 강도도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초가 연소되면 더 이상 양초의 그 하얀색 파라핀이 없어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김치나 과일이 익으면 맛도 변하고 색도 변하고 단풍이 들었을 때에도 역시 색이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에는 이러한 차이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물리 변화는 물질 자체에는 변화가 없고 화학 변화에는 물질 자체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하고 이러한 원자들이 모여서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원자와 분자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따라서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리 변화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알갱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네들이 변화를 겪고 나면 이렇게 흩어져 있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의 예를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비해서 화학 변화 같은 경우일 때는 이렇게 한 가지 물질, 이게 물질 한 개입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개수가 두 개 있겠죠. 그래서 빨간 동그라미 두 개와 초록색 동그라미 하나가 합쳐진 얘를 뭐 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런 물 두 개가 반응을 거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초록색은 초록색끼리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빨간색을 우리가 수소, 초록색을 산소라고 부르면 물일 때는 수소 두 개와 산소 하나가 결합되어 있다가 얘네들이 분해가 되면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때 수소와 산소는 더 이상 물의 성질을 갖고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변화나 화학변화는 모두 다 살펴보게 되면 원자의 종류나 수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반응하기 전이나 반응한 후나 여기 보이는 빨간색 동그라미나 초록색 동그라미 자체에는 변화가 없죠. 개수에도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리변화인 경우일 때에는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알갱이, 즉 분자의 종류나 수, 여기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를 분자라고 부른다 하면 얘네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열에는 변화가 있죠. 모여 있다거나 흩어져 있다거나. 거기에 비해서 화학 변화인 경우일 때는 각각의 원자의 배열과 분자의 배열에도 변화가 있게 됩니다. 반응 전에는 수소 원자인 빨간 동그라미와
산소 원자인 초록 동그라미가 서로 붙어있는 원자의 배열과 분자의 배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반응 후에는 얘네들이 각각 수소는 수소끼리 산소는 산소끼리 떨어져 있는 배열의 변화를 가지게 되면서 분자의 종류나 수에도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분자 배열에 그다음에 분자의 종류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을 알기 쉽게 나타낸 식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부릅니다. 화학 반응식을 표시를 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 화학 반응식을 표시하는 첫 번째 방법은요.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름으로 화학 반응을 나타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질소와 수소가 결합하여 암모니아를 형성하는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글로 적어 보시고요. 두 번째는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소의 화학식 N2 플러스 수소의 화학식 H2는 암모니아 NH3의 형태로 표시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원자의 종류나 수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반응 전후에 원자의 수와 종류가 같게 개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 전에 지금 질소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2개입니다. 원자가. 그런데 반응 후에는 질소가 원자 하나밖에 없죠. 그러면 많은 쪽과 적은 쪽 중에서 적은 쪽을 먼저 맞춰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 전에 2개였고 반응 후에 하나니까 반응 후에 생성물의 원자의 개수를 2개로 맞춰주려면 앞에 개수를 2를 붙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질소의 개수가 원자의 개수가 2개로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수소 원자의 개수가 달라졌죠. 수소 원자의 개수가 어떻게 됐냐면 반응 후에 총 6개가 됩니다. 이렇게 6개가 됐고요. 거기에 비해서 반응 전에는 2개밖에 없죠. 그러면 반응 전도 6개가 되기 위해선 앞에 개수 3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식 2개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테인과 산소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빛과 열이 나오는 연소 반응입니다. 메테인은 우리가 보통 메탄가스라고 부르는 가스죠. 자, 그럼 먼저 화학식으로 표시를 해보시면 CH4 플러스 O2는 CO2 플러스 H2O. 그 다음에 반응 전후의 원자의 종류와 수가 같게끔 개수를 맞춰줘야 되죠. 메테인의 탄소 하나, 이산화탄소의 탄소 하나, 탄소의 개수는 같네요. 메테인의 수소 4개인데 물에는 수소가 2개밖에 없으니까 물의 수소의 개수가 2개 더 늘어야 되겠죠. 그래서 2를 붙여주시고 반응 전에 산소는 2개인데 반응 후에는 이산화탄소의 2개, 물의 2개, 그래서 4개죠. 그럼 반응 전에 산소의 개수가 4개가 돼야 되니까 앞에 2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입니다. 화학식을 적어주시면 H2O2는 H2O 플러스 O2가 되겠죠. 역시 반응 전후에 원자의 수가 같게끔 맞춰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과산화수소에 수소 2개, 물에도 수소 2개. 과산화수소에는 산소가 2개 있는데 반응 후에는 물에 하나, 산소에 2개. 그래서 총 3개가 되었네요. 그럼 적은 쪽을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2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과산화수소에 산소가 총 4개가 되었는데 반응 후에는 물에 산소 하나와 산소에 산소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총 4개가 되려면 물 있는 부분에 2개를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제 수소의 개수가 달라졌으니까 수소를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과산화수소에 수소가 총 4개, 원자의 개수 2개에다가 그런 것이 2개 있으니까 4개죠. 물도 4개. 그래서 맞춰지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적고 나니까 곧 개수의 비가 뭐에 해당하냐면 분자의 숫자 비에 해당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화학 반응식들은 어떠한 규칙이 있을까? 자, 첫 번째 규칙은요.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란 화학 반응 시 반응물의 총 질량은 생성물의 총 질량과 같다는 것인데요. 이때 중요한 건 총 질량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용된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총 질량에 해당을 하겠죠. 그럼 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할까 하고 살펴봤더니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수나 종류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원자의 배열이 바뀌고 분자의 종류가 바뀌고 그런 것들은 달라질 수 있지만
들어가 있는 재료인 원자의 수나 종류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반응 전후에 총 질량은 보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리 변화나 화학 변화 모두에게서 성립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초의 연소다 그러면 양초를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시키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오고 빛과 열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어떤 닫힌 용기 안에 집어넣어 놓고 양초를 연소를 시키면 그 용기 안에 들어있는 양초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그 용기 안에 이산화탄소와 물로 바뀌어져서 들어있기 때문에 닫힌 용기 안에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양초를 그냥 우리 일상생활하는 공간 속에서 만약에 태운다고 치면 이때 만들어지는 이산화탄소와 물은 수증기로 바뀌어서 연기가 돼서 날아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울로 쟀을 때에는 그 줄어든 양초만큼 가벼워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날아가서 가벼워졌으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총 질량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날아간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까지 다 합치면 반응물의 총 질량과 생성물의 총 질량은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강철소의 연소인데요. 이렇게 철을 뭉쳐가지고 손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닫힌 용기 속에서 얘네들을 연소시키면 이 용기 안에 들어있는 산소와 강철솜이 서로 반응을 해서 산화철을 만드는데요. 이때에는 용기 전체 안에 들어있는 물질들의 질량들을 쟀기 때문에 닫힌 용기는 성립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열린 용기인 경우일 때에는 강철 솜의 질량만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이죠. 공기 중에 산소는 측정을 하지 않습니다. 반응 전에는. 하지만 반응 후에는 공기 중에 산소가 결합된 산화철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 후의 산화철이 반응 전의 강철 솜에 비해서 더 무게가 무거워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산소의 질량만큼 무거워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응 전에 반응할 산소의 질량까지 총 질량을 계산해서 살펴본다면 이것도 역시 질량 보존의 법칙은 성립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